지금 사진을 보시면 레일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이게 레일 높이가 5cm 정도 되는데 일부는 천장이 매립되고 나머지 부분이 그대로 노출된 거예요. 천장에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레일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레일 없애려면 비용만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디자인 소금의 양승호 실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끗 차이로 망하는 인테리어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업체에서 챙겨주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인테리어가 끝나면 업체는 그곳을 떠나지만 고객님 그 집에 계속 살기 때문에 눈에 거스르는 것들을 놔두면 두고두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끗 차이로 망한 인테리어 2탄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디테일들을 기억하시면 같은 돈 주고 훨씬 더 예쁘고 3배는 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주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주방에 상하부장 가구가 들어올 위치에 찍은 건데요. 목공과 타일 작업이 끝난 상태예요. 구석 모서리 기준으로 H 형태로 타일이 붙어있죠. 비어있는 윗부분에는 상부장이 들어가니까 타일을 붙이지 않은 거예요. 피드님, 혹시 뭐가 이상한지 알아보시겠어요? 글쎄요, 이게 완공이 안 돼 있어서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너무 아쉬워 보입니다. 좌측의 벽면을 보시면 하얗게 비어있죠. 이건 도배 공정을 앞두고 있는 건데 한 벽면에는 이렇게 두 가지 마감재가 되도록이면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의 벽면에서 마감재가 중간에 바뀌면 굉장히 시각적으로 어색해 보여요. 마감재를 바꾸려면 디자인의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구가 여기서 끝나니까 그 옆에 벽지를 넣어야겠다,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가구가 끝나는 면에서 주방 가구 상하부장 미드웨이가 끝나기 때문에 타일과 벽지가 만나는 부분은 재료 분리대가 들어가거나 실리콘 마감이 들어가겠죠. 시간이 지나면 실리콘에 때가 타고 벗겨지면서 그 부분이 관리가 안 됩니다. 이건 미리 생각하지 않고 쓸데없이 보기 싫은 단차를 만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아쉽지 않은 주방이 될까요? 만약 저 부분에 의도가 있어서 마감재를 구분하려고 했다면 도배보다는 필름 또는 타일을 썼어야 맞아요. 주방은 음식을 하기 때문에 때가 잘 타는 곳이에요. 그래서 관리가 용이한 필름이나 타일로 마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아만 같은 내구성 좋은 벽지도 필름, 타일만 못해요. 단순히 물이 아니라 음식물 얼룩이나 기름때 같은 게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또 도배로 마감을 하다 보니까 타일하고 마감재 두께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단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감 제어 기획을 처음부터 올바르게 적절하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비용을 아끼려고 여기다 도배를 사용한 건 아닐까요? 저기 타일 붙여봐야 두세 박스 더 쓰는 거예요. 비용 따지자면 고작 10에서 15만원 차이예요. 이 비용을 들여서 한 면을 깔끔하게 타일을 치고 하는 게 훨씬 고급스럽죠. 여기도 지금 도배하려고 석고 마감 처리를 해뒀는데 여기서 우측 벽면에는 냉장고장이나 피큰장 같은 게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러면 벽에서 740 정도 가구로 가려지지만 나머지 노출되는 부분이 생기겠죠? 이 부분도 역시 타일로 마감했다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됐을 거예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이 터닝도어인데 터닝도어를 발코니 쪽으로 더 밀고 문선 틀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지금 사진의 터닝도어를 보시면 안으로 들어가 있죠. 목공을 치고 도어 문틀이 목공으로 가릴 수 있도록 시공했고요. 도어 프레임도 벽면의 톤에 맞춰서 필름 작업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그냥 프레임이 노출되면 시각적으로 예쁘지가 않아요. 이런 작은 부분들이 다 새걸로 해놓고도 집이 촌스러워 보이는 요인이 됩니다. 모든 공간이 다 그렇지만 특히나 주방은 공간의 효율성을 더더욱 챙겨야 됩니다. 이건 다른 현장 주방인데요. 통로를 너무 넓게 잡으면서 아일랜드가 너무 짧아진 거예요. 아일랜드가 짧으면 보기도 안 좋지만 상판에 작업대가 부족하니까 쓰기도 불편해요. 제가 여기 현장 가보니까 통로폭이 1000이 넘더라고요. 이걸 한 200 정도 줄이면서 아일랜드 넣었으면 보기에도 좋고 사용하기도 편한 아일랜드가 됐을 겁니다. 통로폭이 800만 돼도 통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지금 에어컨이 어디에 있죠? 주방 창문 앞 싱크대 위에 있어요. 여기에 에어컨 달면 나중에 에어컨이 곰팡이 천국이 되기 쉽습니다. 에어컨은 습기를 머금고 있는 기기예요. 그래서 습기가 많은 주방에서 멀리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주방에서 에어컨 최적의 위치는 거실과 주방 사이 통로에서 주방을 향해 바람이 나오도록 하는 게 올바른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드님, 여기에서는 뭐가 잘못된지 아시겠어요? 혹시 스위치 아닌가요? 맞습니다. 주방 스위치를 어디에 어떤 형태로 둘지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면 스위치가 매우 어색하게 느껴져요. 좁은 가벽에 가로로 배열된 스위치가 있는데 세로로 스위치를 댔으면 덜 어색했을 거예요. 하지만 애초에 기획할 때 주방 메인 스위치는 보통 주방 출입구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방 벽을 필름으로 마감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필름 매지 라인과 가구가 만나면 매우 어색해집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아일랜드하고 벽면 필름 매지 라인이 맞닿아 있어요. 근데 이게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미세하게 안 맞거든요. 이게 한번 눈에 띄기 시작하면
계속 이것만 보이게 됩니다. 가구의 선과 벽의 선이 만나면 성공이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일직선으로 그 선을 맞추기 어려워서인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필름을 겹침 시공해서 벽면의 선을 없애고 가구와 만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주방의 조명 배치인데요. 냉장고 앞쪽에 있는 매입등이 두 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 가구에 떨어지는 조명이 가구의 바짝부터 떨어지는 것이 보이시죠? 다운라이트의 위치가 최소 냉장고장에서 300에서 350 정도 위치는 떨어져 있어야 빛이 고르게 전달됩니다. 아일랜드 위쪽에 있는 매입등 3개도 뒤쪽 조명과 간격이 달라서 매우 어색해 보입니다. 다운라이트 간격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3인치 기준 간격이 250 넘으면 안 되고 2인치 기준은 180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이빨 하나 빠진 것 같은 어정쩡한 모양이 됩니다. 또 벽 쪽에서 간접 조명이 들어갔는데 매입등은 주백색, 간접 조명은 정글색이죠. 섞어 쓰지 않고 하나의 색으로 통일하면 훨씬 예쁩니다. 주방에 있는 매입 조명이 총 7개예요. 근데 같은 조명 모양이 반복되면 어색하고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 위쪽 매입등 그대로 두고 냉장고장 앞쪽 조명은 사각 그릴 조명을 넣었으면 더 깔끔한 공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천장 매입등 위치 한번 보세요. 지금의 조명은 너무 가구에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 터닝도어 앞에도 조명이 따로 필요 없었을 거예요. 식탁 위쪽에 있는 다운라이트는 2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지금 냉장고 앞쪽에 조명이 좀 부족해요. 냉장고 앞쪽에 매입등 2개 정도 넣고 통로 쪽에도 2개 정도 배치했으면 적절한 조도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방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상하부장 측면 부분인데요. 거실 방향에서 주방의 측면이 지금처럼 바로 보이는 구조라면 벽과 1대1로 가구 만날 때 약간 촌스러워져요. 그래서 가구 안쪽으로 벽 정도 밀어 넣어주면 시각적으로 분리되면서 좀 더 어색하지 않게 마감할 수 있습니다. 큰돈 들여 고급스럽게 한 거실 인테리어,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거실 TV홀인데요. 이 벽면에만 지금 필름 2가지, 도배, 타일, 총 4가지 마감재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하나의 면에서 다양한 마감재를 쓰면 이 마감재들이 만나는 지점이 산만해져요. 서로 다른 자재를 쓰는 것까지 좋지만 이게 과하게 느껴지지 않으려면 톤을 통일해야 돼요. 색이 같더라도 표면 질감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게 조명과 콘센트인데 TV 오른쪽에 실린더 조명이 있어요. 아마 포인트 조명으로 쓰려고 한 것 같은데 그 옆에 구멍이 또 하나 있죠. 이게 다운라이트 자리예요. 이 조명이 굳이 필요할까요? 조명의 종류도 TV 볼 때 확산형 조명 쓰면 저렇게 광원이 보여서 TV 시청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조명이 움푹 들어간 COB 타입이 낫습니다. 콘센트는 좀 더 TV벽으로 붙든지 아니면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왔어야 돼요. 너무 높은 위치에 콘센트가 오면 벽면이 산만해집니다. 그럼 여기 TV 월을 하나의 마감재로 마감한다면 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필름이 아무래도 실패가 적죠. 저라면 도장 느낌이 드는 영림의 발렌 PX451 시리즈를 썼을 거예요. 그럼 지금 저 디자인의 TV홀하고 아주 잘 어울렸을 겁니다. 거실 벽면에 수납장을 넣는다면 도어 간격도 신경 써야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거실 벽면에 쭉 키 큰 장이 있고 가운데에는 홈바 공간이 비워놨어요. 여기에서도 크게 2가지가 보이는데요. 먼저 오른쪽 끝부분을 보세요. 가벽을 세우면서 가구를 분리해줬어요. 근데 왼쪽 끝에는 가벽이 없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이 가벽을 뒤로 2cm 정도 빼고 그 부분까지 가구 도어로 덮어줬으면 훨씬 깔끔하게 마감이 됐을 거예요. 또 지금 수납장 도어가 에어컨 단내리만 부분에 맞춰서 들어가고 그 옆쪽 수납이 남은 공간을 n분의 1 해서 배열한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좌측보다 우측 도어들이 훨씬 폭이 좁죠. 가구 도어는 폭이 500 이하로 좁아지면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베스트 기획은 가벽 위치가 정해졌으니까 총 폭에서 가구 도어 폭을 n분의 1 나누고 도어 두 쪽 정도 폭을 맞춰서 에어컨 단내림을 하면 일정한 간격으로 가구 도어를 넣을 수 있죠. 어디는 넓고 어디는 좁고 하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도 조명 문제가 보이는데 홈파 좌측에 있는 매입등을 없어도 됩니다. 에어컨 단내림한 부분에 간접 조명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매입등을 하나 더 넣지 않아도 조도가 충분하거든요. 사전에 계획만 잘해도 똑같은 가구와 똑같은 조명을 써서 훨씬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번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금방 뭐가 문제인지 맞추실 것 같은데요. 일단 TV 벽 쪽에 비디오폰과 스위치가 있죠. TV 벽면은 우리의 시선이 오래 머무는 벽이기 때문에 이걸 소파 뒤쪽으로 옮겨줬다면 좋았을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실 건 비디오폰과 스위치 정렬입니다. 비디오폰과 스위치 정렬을 무시하고 그냥 되는 대로 배치하는 곳도 많아요. 근데 정렬을 맞추면 훨씬 깔끔해집니다. 위치는 벽 끝선에서 130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잡으면 딱 좋고요. 벽이 끝난 지점이 좌측이라면 좌측을 기준으로, 우측이라면 우측을 기준으로 정렬을 맞추면 됩니다. 이러면 각이 딱딱 떨어져서 안정감을 줍니다. 보통은 콘센트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데 벽면이 지저분해지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사진을 보시면 2구짜리 콘센트가 벽에 4개나 있어요. 피디님, 거실에 올 수 있는 가전이 뭐가 있을까요? 공기청정기, 스마트폰 충전기, 스탠드 조명, 스피커? 그래봐야 4개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콘센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콘센트는 사전에 내가 사용할 기기들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절치해서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거실 발코니를 확장할 때는 이걸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바로 우수관인데요. 발코니에 있던 우수관은 확장하면서 실내로 편입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안 챙기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마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가구 도어로 우수관을 기둥 옆에 가려놨는데 이렇게 가르기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물 흐르는 소음이 계속 들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고형부에 편입된 우수관은 차음제로 감싸서 소음을 차단해야 되고요. 벽면을 최종 마감하면서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지금 저 현장 같은 경우는 기둥과 하나 되도록 구성하고 페이크 도어 같은 걸로 마감하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점검구를 벽면에서 잘 보이지 않는 쪽에 만들어 두는 방법도 있어요. 침실은 좁기 때문에 콘센트와 스위치가 눈에 계속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안방 파우더룸 콘센트와 스위치예요. 2구짜리 콘센트와 5회로 스위치인데 지금 상태도 뭐 쓰는데 지장 없겠지만 저희 벽이 좁기 때문에 웬만하면 일체형으로 구성하는 게 깔끔한 거죠. 이렇게 모듈형 스위치를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콘센트와 스위치를 구성할 수 있어요. 물론 가격은 좀 더 비싸지만 이런 작은 부분들이 나중에 꼭 후회되는 포인트가 됩니다. 또 안방에서 슬라이딩 도어를 쓸 때 이걸 꼭 확인하세요. 바로 레일의 노출 여부인데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레일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이게 레일 높이가 5cm 정도 되는데 일부는 천장이 매립되고 나머지 부분이 그대로 노출된 거예요. 천장에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레일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레일 없애려면 비용만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영림에서 나오는 히든 슬라이딩 도어 같은 제품으로 해야 돼요. 레일이 문에 붙어있는 형태인데 이게 돈이 더 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일반 슬라이딩 도어는 하드웨어 사야 되고 문짝 사야 되고 부품 작업해야 되고 이런 히든 슬라이딩 도어는 도어 가격은 좀 비싸지만 벽의 구성만 고정하고 문을 걸면 끝이에요. 총 비용은 결국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천장에 공간이 없으면 히든 슬라이딩 도어가 더 적합한 거죠. 지금 주방, 거실, 침실 살펴봤는데 다른 부분에 디테일 팁 더 주실 만한 거 없으세요? 있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시공된다면 너무 아쉬운 마감이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첫째, 발코니에 창고가 있는 경우 이걸 꼭 체크하세요. 지금 사진 보시면 창고 문 옆벽이 울퉁불퉁하니까 마감이 어설프죠. 미장을 똑바로 안 했고 중간 부분에도 단차가 있어요. 이럴 때는 석고벽 하나 쳐줘도 훨씬 깔끔했을 겁니다. 석고벽을 치고 그 위에다가 탄성 코트로 마감하는 거죠.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원래 인테리어 마치고 나면 이런 것들만 눈에 계속 보이거든요. 할 때 제대로 디테일을 갖추는 게 답입니다. 두 번째는 오브제 넣는 공간에 다운라이트를 쓸 때 참고하실 만한 건데요. 지금 사진 보시면 너무나 안 예쁜 조명이 달려 있어요. 다운라이트도 다 같은 다운라이트가 아닙니다.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조도여도 훨씬 더 예쁜 것들이 있어요. 지금 저 다운라이트는 날개 부분이 너무 넓어요. 광원 옆으로 동그랗게 흰 부분이 날개인데 이게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요. 날개는 짧을수록 예쁩니다. 이런 포인트 공간에는 광원이 안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걸 쓰는 게 좋아요. 날개가 좀 있어도 광원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세 번째, 실외기에 창이 있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사진 보시면 빛이 오른쪽에서 많이 들어오죠. 이곳은 오래된 주상복합인데 설계를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자, 실외기실에 이렇게 양쪽으로 큰 창을 두면 햇빛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열이 과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실외기에서도 열이 많이 나는데 해가 들어오면서 더 가중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목공으로 단열을 해서 이 공간에 열이 최소로 들어오게끔 햇빛을 차단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이 과도하게 발생하면서 화재 위험까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집에 계단이 있다면 주목하세요. 사진에 보이는 계단은 발에 밟히는 부분인데 지금 필름으로 처리했어요. 이러면 이 필름 부분이 마찰 때문에 쉽게 까져버립니다. 또 MDF가 충격이 약하거든요. 지금처럼 턱이 드러나는 구조가 아니라면 윗판이 턱을 감싸는 구조로 설계해야 됩니다. 발코니 진입 후 턱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진 보시면 필름으로 이 부분을 처리하려고 목공 작업을 해뒀어요. 근데 밟고 다니는 곳은 절대로 필름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마감이 필요 없는 지성목 또는 원목 또는 세라믹으로 시공해야 오랫동안 문제없이 쓸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한 번 시공하면 최소 10년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오랫동안 관리가 용이하고 하자가 없도록 하는 걸 최대 목표로 해야 됩니다. 겉만 번지르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자가 살면서 관리를 쉽게 할 수 있어야 성공적인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는 업체와 만족스러운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자인 소금의 양성훈 시장이었습니다.